토끼전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끼전의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토끼전 속에서 이제 딜레마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개의 기준이 되는 공리주의, 그리고 의무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공리주의, 의무론, 규범, 심사숙고, 보편, 타당 이렇게 5가지를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어떤 사고 실험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입원한 상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전쟁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정치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불치병을 없앨 수 있는 의학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과학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입원을 해 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 사람 모두 동일한 병을 앓고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근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한 장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마침 이 사람들과 딱 맞는 장기를 가진 사람이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근데 만약에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떼어낸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점 제시를 해주시고, 하지만 이 병원에 이 사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안이 좀 철저하기 때문에 만약 너희들이 의사로서 누군가를 해하고 그 장기를 이제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너희들은 누구를 살리는 게 좋겠느냐? 라고 해서 건강한 환자, 정치가, 의학자, 과학자,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구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지에 놓여져 있지만 무엇을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딜레마라고 한다.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4학년 때 정의란 무엇인가 수업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리주의를 한번 다루면서 이제 트롤리 전차의 딜레마 얘기를 좀 했다 보니까 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딜레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 책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나오지 않았냐라고 해서 토끼전 속에도 어떤 딜레마가 좀 있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끼전 속의 딜레마는 바로 용왕을 살릴 것인지, 그리고 토끼를 살릴 것인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누구를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발생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용왕이라든지 토끼를 좀 분석해서 누구를 살리는 게 더 옳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용왕과 토끼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친구들이 책을 읽어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수국을 다스리는 왕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불치병에 걸렸으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도사가 그의 말에 따르면 토끼의 간을 이제 먹었을 경우에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용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는지 그 부분들을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용왕이 이제 살게 됐을 때 그럼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왕은 수국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있고 신분이 좀 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좀 든든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만약에 용왕이 죽었을 때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뒤를 이을 후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용왕을 살렸을 때 훨씬 더 이익이 크지 않겠냐. 결국은 용왕이 살았을 때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왕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토끼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끼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디에서 있었던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수국에 오게 됐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저것 뭐 불편한 부분도 없이 잘 즐기면서 살고 있었다. 근데 이제 별주부가 와서 육지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육지보다는 훨씬 더 수국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수국으로 오게 된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 좀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끼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토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올바른 판단으로 이제 수국에 왔다기보다는 별주부가 한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수국에 가게 되는 걸 결정하게 됐고, 그리고 토끼의 생명의 무게가 과연 용왕의 생명의 무게보다 가벼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에는 생명의 무게가 동일하기 때문에 토끼가 무조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토끼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같이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왕이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들과 그리고 토끼가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들을 좀 같이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니 토론으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용왕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토끼가 사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워크북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제 용왕이 자신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생명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써볼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들의 의견을 좀 적어보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니 토론 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는,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토끼전의 이런 모습들처럼 때때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좀 보통 많이 선택하게 되는 정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다. 라고 해서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잘 들었던 친구들은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하게 입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가장 이제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리주의자들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게 결국엔 사회 전체의 행복과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공리주의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같이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리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자면 비용을 최소로 들였지만 결국엔 효율이 최대로 뽑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근데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항상 옳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항상 옳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뭐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세 개를 다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의 어떤 예시처럼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 그럼 그게 과연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로 나눠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조금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반 평균이 이제 90점이 넘는다면 피자를 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고, 근데 그 반에서 한 친구가 90점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반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에게 문제를 좀 보여주는 것, 답을 보여주는 건 그럼 괜찮은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제 땅 밑에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굉장한 자원이 묻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되게 됐고, 그래서 그 땅 위에 이제 이미 살고 있는 그것을 터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부수고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제가 공리주의의 생각으로 옳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넣어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좀 친구들이랑 공리주의가 항상 옳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봐 주실 게, 그러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행복을 이렇게 무시하는 일들을 좀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만들게 된다면, 그럼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발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지키고자 하는 어떤 법 같은 것들도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소수가 너무나 큰 불행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내가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나서는 또 새로운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의무론이다라고 해서 이 공리주의의 정반대에 있는 의무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트가 주장한 부분인데, 뭐 굳이 이거를 누가 주장을 했고, 철학자 누가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은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공리주의와 반대인 이 의무론의 개념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만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리주의가 어떻게 보면 결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어떤 행동이 설사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도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불순하고,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면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건 정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무로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 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론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절대 악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어떤 안 되는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고민해봤던 그 세 가지 상황들이 결국에는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전부 다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좀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라든지, 누군가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누군가의 어떤 자유로운 권리들을 뺏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의무론에서 절대는 해서 안 되는 그런 도덕적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좀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공리주의라든지 그리고 의무론이라든지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계속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결론에서는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끼 전에 토끼와 용왕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소수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걸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들 좀 같이 분석을 해보고, 근데 결국에는 그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모든 선택을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짚어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는
우리가 의무론에서 강조하는 그런 가치들, 그러니까 절대로 선한 것, 옳은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의무론적인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같은 것들을 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라고 해서 그걸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술형 원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전 스터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마다 이 서술형 원고지를 좀 쉽게 받아들이는 친구, 그리고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단계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서 두 개로 좀 나눠봤는데 일단 보통 서술형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수업을 좀 잘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요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왕을 살려야 되는 이유를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서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용왕이 결국에는 수국의 왕이고 이 사람이 결국 살아야지 수국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용왕이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끼를 살려야 되는 것을 이제 의무론적인 관점으로 분석해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토끼 같은 경우에 어, 굳이 용왕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이제 생명을 희생돼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고, 이 생명을 함부로 누군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수단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토끼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를 좀 분석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대부분 사회에서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한계점들.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예시들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의무론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관점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서 정리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진다. 저거를 하기가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용왕이랑 토끼가 왜 각각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들을 분석해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공리주의, 그리고 의무론,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개념들을 활용해서 이 첫 번째 문제에 활용을 해준다면 이제 점수가 높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론까지는 좀 뻗어나가지 않고 그냥 공리주의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공리주의를 만약에 우리가 매번 선택을 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지, 그래서 공리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부분들까지만 분석해보는 문제로 일단은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반이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섞어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스터디 관련해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